네,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저번 주 금요일 미국 시장이 폭락하고 나서 이 영향이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하락하고 있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을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약 1,400개의 상장 주식 중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딱 100여 개밖에 없고 나머지 한 1,300개의 주식들이 모두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럴 만한 이유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환율이 무려 얼마예요? 1248원입니다. 1248원.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1200원인 환율이 비싸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지금 다시 보니까 저렴해 보일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계속 전 세계의 돈들은 미국, 지들 호주머니로 다시 되돌아가고 있다고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특히 요즘 따라 이렇게 환율이 더 치솟는 이유는 앞으로 연준이 0.5% 금리 인상이 아니라 0.75%나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이 새롭게 또 이런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 근데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더 보태자면은 단순히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나라 환율이 이렇게 오른다기보다는 이러한 긴축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점이 더더욱 달러의 강세 흐름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보세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를 사실상 쥐락펴락하고 있는 연준, 이 연준이 달려가고 있는 방향성, 그러니까 연준이 달려가고 있는 길이랑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위안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것만 보시더라도 확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는 미친듯이 강세인 상황인데 미국의 위안화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위안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죠. 그러니까 이렇게나 위안화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경기나 아니면 뭐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뜩이나 미국의 달러는 천장을 모르고 지금 강세를 달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중국의 경기 리스크가 계속 나오고 있고 거기에다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실망감 또한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위안화의 가치는 더더욱 내려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나라의 환율만 살펴보면서 시장을 막 예측하고 점검해 나가는 것보다는 이제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 인덱스도 꼭 지금 시점에서는 함께 동시에 살펴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상하이 장기 봉쇄로 인해서 대두가 되고 있는 이 중국의 경기 불안감이 혹시라도 만약에 장기화로 이어질 경우에는 과연 어떤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다 어렵지 않죠. 뭐 분명히 중국 위안화의 가치가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현재 중국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자본이 엄청나게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지금 중국과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어가지고 채권도 내다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래도 미국에 비해 기준금리가 살짝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외국 자본이 전체적인 아시아 증시에서 지금 다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감도 분명히 한몫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데이터가 증명해주고 있잖아요. 위안화의 가치가 현재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것만 보더라도요.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오르는 이유는 외환 시장에서 위안화를 다 내다 팔고 달러를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위안화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는요, 미국 연준의 길과 완전히 반대의 길을 고집하면서 따로 걸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당연히 중국 주식을 계속 팔아제끼는 세력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되면 또 우리나라 환율도 추가로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자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려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사실상 금통위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금통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 너무 또 공격적으로 올리면 우리나라 경제에 분명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인상폭을 우리나라는 먼저 좀 지켜보면서 나중에 서서히 따라가는 수준 정도로 올리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금통위의 코멘트를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기축통화국인 미국이란 나라가 부러울 따름이에요. 어쨌든 저는 현재 움직이는 시장 경제와 국가들의 대응들을 보면서 신흥국들이 얼마나 하락을 했던지 간에 기적적인 반등이 나오기란 사실 좀 여건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투자하거나 투자 매수할 종목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시장에 어떤 시점에 투자할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신흥국들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보다 이제 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시점에서 미국보다 하락률이 더 큰 신흥국 주식을 모아나가기보다는, 물론 뭐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겠지만 안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상 장기 투자를 저처럼 장기 투자를 하고 계시면서 저가 매수의 기회를 좀 잘 살려보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이 계시다면은 무조건 많이 떨어진 주식을 담아 나가는 게 아니라 신흥국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덜 하락한 미국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미국 주식을 모아 나가시는 게 오히려 향후 더 빠른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더 일조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꼭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투자 방향성이 나중에 100% 정답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적어도 제 책임하에 이러한 투자 방향성을 저 스스로 생각하면서 입과 행동을 일치하게 제 자산을 굴려나가는 중이거든요. 시장의 금리 인상과 긴축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좀 줄어들고 금리 인상 후반전쯤으로 시장이 좀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이때가 돼서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더라도 저는 절대 늦지 않을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편이에요. 그저 주관적인 한 개인 투자자의 달팽이의 생각이라고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투자를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열심히 금리 인상 구간에 맞춰서 미국 주식을 모아나가는 전략을 취해 나가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배당률이나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배당 성장주와 고배당주에 열심히 투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선 이런 댓글도 있더라고요. 달팽이님, 어차피 결국 나중에 배당금 세전으로 2천만원 되시면은 세금 더 내야 되시는데 2천만원 넘어가면은 그러면 굳이 배당주를 모아가 나갈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나 뭔 차이인가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사를 다니잖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에서 우리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는데 세금을 무서워서 연봉 올라가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배당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열심히 금리 인상 구간에 맞춰서 이에 따라 지금 계속 말씀드린 이러한 저의 투자 방향성대로 저는 실제로 투자를 실행해 나가면서 전략을 취하고 있을 뿐이고요. 목표는 딱 하나예요. 노후 대비를 위해서. 꼭 국내 주식을 사지 않더라도 어차피 열심히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와도 이 또한 애국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상 뭐 애국보다는 사실 뭐 우리의 솔직한 말로 우리의 노후 대비를 위해 투자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제 오늘 딱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오긴 했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노무라 증권 쪽에서도 이제 미국 연준이 0.5% 금리가 인상이 아니라 0.75%까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무시무시한 전망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블룸버그 쪽에서 연준은 0.75% 금리 인상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코멘트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0.5% 정도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0.5%도 무시 못할 금리 인상 폭인데 사실 이 0.75%면은 확실히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절대 무시할 수는 없을 거예요. 금리 인상폭이 시장의 예상보다 더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주식시장은 더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저는 계속해서 저의 투자관을 지켜나가면서 향후 기대 수익률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개인적인 투자를 열심히 진행해 나갈 겁니다. 절대 시장을 떠나진 않을 거예요. 지금껏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남들보다 빠른 노후 대비를 위해 주식 투자를 지금껏 해왔고 지금도 해 나아가고 있는 거지 지금 당장 필요한 용돈이 필요해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손실이 언젠가 분명 아주 달디단 수익률로 바뀌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시장은 못 믿어도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위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런 위기는 시간이 결국 지나고 나서 보면은 결국 기회로 바뀌어져 있곤 했었거든요. 위기와 기회는 결국 동시에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지금 금리 인상, 이 금리라는 게 자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 적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힘든 시장이 분명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항상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해 가면서 시장이 주는 힌트들을 토대로 멋지게 우리는 퍼즐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노후 대비를 꼭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수익도 우리가 잘라서 버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시장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짧은 댓글과 좋아요는 달팽이에게 많은 힘이 되고요. 주변에 투자로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솔직히 저는 주식 이 멘탈이 전부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뜻한 영상 공유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자고요. 감사합니다.